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한 남자가 어떻게 예술의 순수한 공간을 자신의 후궁으로 만들고 부와 권력을 위해 수많은 꿈을 짓밟았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때 존경받던 대학 부원장이자 당서기가 어떻게 탐욕과 음란에 빠져 스스로 몰락했는지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스촨 음악학원은 1939년에 설립되었으며 처음에는 스촨 성립예술전문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1959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으며 중국 본토 9대 음악학원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학교는 수많은 명사를 배출했습니다. 2005년 슈퍼 여가수와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면서 스촨 음악학원 출신의 리위춘, 허재, 탄웨이웨이 등 여러 대중 스타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스촨 음악학원의 입시 경쟁은 매우 치열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3,000명 정도의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지원자는 무려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차이용보의 부패와 성추문이 폭로되면서 학교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약 80명의 여교수 및 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입학과 승진 대가로 막대한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차이용보는 입학 과정에서 학생들의 음악 경로를 통제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일부는 그에게 스스로 몸을 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의 15년 재임 기간 동안 그는 1억만 위안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으며 이 시기 스촨 음악학원의 입시 과정은 그의 손에 철저히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권력을 이용해 수많은 청년들의 음악 경로를 통제했고 어떤 이들은 그에게 스스로 몸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차이용보라는 인물이 어떻게 자신의 탐욕을 드러내며 부패한 행동을 일삼았는지 그리고 그가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차이용보는 1956년 스촨성 난충시 남부현의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교통이 불편하고 정보 접근이 제한된 지역이었습니다. 차이용보는 6 형제자매와 함께 살며 가족은 작은 농지에서 간신히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당시 부모는 남아선호 사상의 영향을 받아 아들인 차이용보를 더 잘 돌봤고 공부를 시켜 훗날 성공해 가난을 벗어나기를 바랐습니다. 차이용보는 특별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매우 끈기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1977년 중국에서 대학 입학 시험이 재개되었을 때 그는 첫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재수하여 다시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도 그는 또다시 낙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계속 도전했습니다. 결국 29세가 되던 해에 스촨 북부의과대학에 합격하여 가족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의과대학에 진학했던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음악학원의 부원장이 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의 전개를 계속해보겠습니다. 비록 그의 고향과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었지만 차이용보는 마침내 가난한 산골을 벗어나 성공을 향한 중요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는 8년의 도전 끝에 스촨 북부의과대학에 입학했고 이곳에서 그의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학의 임상의학과는 중국 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학과였으며 차이용보는 의사로서 자신의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차이용보는 3년 후 무사히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졸업생들을 국가에서 자동으로 배치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차이용보는 당연히 자신이 병원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운명은 그에게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병원이 아닌 스촨성 교육청의 물자, 관리자로 배정되었습니다. 이 직장은 당시로서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정된 자리였지만 그의 직책은 그저 소규모 관리직에 불과했고 무엇보다도 그가 꿈꾸던 의학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차이용보는 점점 더 이 상황에 좌절하게 되었고 자신의 직책을 바꾸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리함을 활용하여 곧 공공기관에서 성공적으로 처세하기 위한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사에게 아부하고 첩대와 선물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처세술임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이용보는 적절한 시기를 포착해 상사에게 자신의 진심을 표하며 결국 그가 원하던 스촨 북부의과대학으로 정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교로 돌아온 차이용보는 큰 기쁨을 느꼈고 이때부터 그는 인맥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전문성이나 기술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차이용보는 상사와 동료들에게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하며 인간관계를 구축했고 그 노력은 곧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스촨 북부의과대학의 부원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차이용보는 더 이상 아부하는 사람이 아닌 오히려 아부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그를 추종하며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는 점점 더 돈과 권력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학에 대한 꿈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차이용부의 꿈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돈과 권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바로 그의 미래였던 것입니다. 2001년 차이용보는 교묘한 방법으로 스촨 음악학원으로 전근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부원장이라는 자리를 맡았습니다. 스촨 음악학원은 청두에 위치한 중국의 11개 독립음악 전문학원 중 하나로 수많은 유명 가수와 배우들을 배출한 명문 대학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음악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대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차이용보가 부임하자마자 학교 내에서는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외부에서 갑작스럽게 부임한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 음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의학 전공자가 음악학원의 부원장이 되었다는 점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의구심을 품은 사람들은 그가 과연 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는 곧 자신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4년 후 차이용보가 또다시 승진하여 스촨 음악학원의 당 위원회석이 즉 학교의 최고 행정 책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해 그는 예술이론 석사과정의 지도 교수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예술 석사생들에게 강의를 한다는 점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용보는 권력과 인맥을 활용해 학교 내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그의 탐욕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차이용보는 상사에게는 아부하고 아래에서 제기되는 의구심이나 조롱에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유지하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차이용보는 학문적 명성을 얻기 위해 5권의 저서를 출판했고 국가 핵심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으며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양한 명예와 전문가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국무원 특별수당 전문가, 스촨성 학술 및 기술 리더, 중국 예술 교육 분야에서 최고의 직위 중 하나인 2급 교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실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는데 지도자가 책을 출판할 때는 권력의 크기에 따라 이름이 정해지고 실제 저자는 항상 뒤로 밀려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것은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이용보는 학문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촨 의과대학에서 일하는 10여 년 동안 그는 학교를 더럽히며 부를 축적하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중국의 음악학원의 입시가 일반 대입시험과 다릅니다. 입시는 수능 점수와 함께 예술시험 성적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예술시험은 사전에 치러지는데 그 결과는 면접관에게 달려 있습니다. 차이용보는 원래 공정하고 공평한 시험을 거래로 변질시켰습니다. 그 당시 20만 위안을 내면 학부생 자리를 얻는 것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진정한 음악적 재능을 지녔지만 돈이 없는 젊은이들은 입학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하며 스촨 음악학원에서 전화가 와 대놓고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점수 1점당 3만 위안,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 빨리 결정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입시라는 이익 구조 속에서 외부 음악학원들은 사실상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컨대 성악과에 입학하려면 해당 학원을 통해 일정 금액을 내면 스촨 음악학원의 예술시험 합격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비용은 간접적으로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006년 슈퍼 여가수와 2007년 쾌남이 데이트를 치면서 스촨 음악학원과 선양 음악학원 같은 전문 학교들은 더욱 인기를 끌게 되었고 스타의 산실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학생들은 필사적으로 이 학교들에 들어가려 했고 이에 따라 학원의 수수료도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스촨 음악학원이 300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지원자는 무려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스촨 음악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값진 것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차이용보는 학교의 경제적 권한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여러 기본 건설 사업에서 그는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겼습니다. 2003년 차이용보는 한 건설 회사의 사장인 양 모 씨를 알게 되었고 10년 동안 양 모 씨는 스촨 음악학원의 식당, 종합, 강의동, 기숙사 등 여러 건설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차이용보는 양 모 씨로부터 총 270만 위안의 뇌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양 모 씨가 차에서 현금이 가득 든 상자를 꺼내 건넸고 차이용보는 주저없이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새 차를 구입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2003년에는 스촨음악학원이 삼성급 호텔 아이위에 호텔을 건설하기 위해 투자를 했는데 내부 장식 작업을 스촨 초건설그룹에 맡겼습니다. 차이용보는 이 그룹의 회장 로모 씨로부터 65만 위안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차이용보는 교사들의 학교 내 승진에도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돈을 내지 못하고도 일이 해결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이익을 착취했을까요? 2007년 스촨음악학원 졸업을 앞둔 여학생 장세자오는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채용 박람회를 다녔지만 그녀의 음악 전공과 관련된 직장을 제공하는 기업은 거의 없었고 다른 분야의 직업에 지원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 4년간의 공부가 허사였다고 생각하며 장세자오는 실망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녀는 같은 반 친구들이 학교에 남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장세자오는 전공 성적도 우수하고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학사학위로는 학교에 남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누군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듣고 당 위원회 서기인 차이용보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험 삼아 한번 시도해보자는 마음으로 장세자오는 차이용보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학교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최악의 경우 거절을 당할 뿐이니 별거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차이 서기는 그녀의 꿈을 단념시키는 대신 그녀의 용기를 칭찬하며 초심자의 패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장세자오에게 전화 통보를 기다리라고 말했고 며칠 후 그녀에게 다시 연락해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차이용보는 학교에 남으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세자오는 자신이 막 졸업했고 집안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다며 돈을 낼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차이용보는 이에 사실 돈이 없어도 방법은 있다며 간접적으로 암시했습니다. 그 암시의 내용은 바로 그녀가 자신의 몸을 대가로 성공적인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차이용보의 이렇게 노골적인 요구에 장세자오는 얼굴이 빨개지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실 차이용보를 만나기 전 그녀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차이용보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택을 그녀에게 맡기며 그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장세자오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아직 22살도 되지 않았지만 차이용보는 이미 51세로 그녀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큰 망신을 당할 것이 분명했고 권력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단 한 번의 몸을 내주는 것으로 10년의 고생을 덜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고민 끝에 장세자오는 차이용보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특별히 신경 써서 외모를 꾸미고 학교 근처에 미리 예약한 아이위에 호텔에서 차이용보와 만났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장세자오는 차이용보의 비밀 정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관계는 무려 1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청춘이 흘러갔습니다. 장세자오는 순진한 소녀에서 32세가 될 때까지 차이용보의 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갖 일을 경험하며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차이용보가 외부에서 뇌물을 받는 중간인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고 뇌물 거래를 추선하는 중개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청두의 부동산업자 유모 씨와 장세자오는 자주 왕래했으며 장세자오는 청두의 집을 구매하려 한다는 명목으로 유모 씨에게 15만 위안을 빌리고 후에는 포드 포커스 차량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돈가 차량은 모두 결국 차이용보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장세자오도 손해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청춘과 몸을 대가로 스촨 음악학원의 대학원 부처장 직위를 얻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이용보 같은 사람이 한 명의 연인에게만 충실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세자오 같은 여성들은 차이용보가 개발한 여러 여성들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차이용보가 스촨 음악학원에서 처음 관계를 맺은 여성은 성이 진 씨인 한 교사였습니다. 진 교사는 자신의 몸을 대가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는데 차이용보는 학교 내 대형 슈퍼마켓 운영권을 진 교사의 친척 왕 모 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슈퍼마켓은 매달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었고 차이용보도 그 이익 중 일부를 챙겼습니다. 진 교사는 또한 이 관계를 이용해 자신과 가까운 동료인 우 모 씨와 웨이 모 씨를 학교에 남게 도와주었으며 이 두 사람은 진 교사에게 18만 위안의 감사비를 건넸습니다. 차이용보는 이 돈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진 교사에게 용돈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차이 홍보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여성을 웃기고 즐겁게 해주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돈도 아낌없이 쓰며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드는데 능숙했기 때문에 장쇠자오나 진 교사 같은 여성들이 그에게 철저히 빠져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차이 홍보는 자신에게 마음을 바친 여성들을 철저히 이용하면서도 여러 명의 여성들에게 공평하게 관심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는 차이 홍보가 자신의 홍분 군단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사례로는 스촨 음악학원의 가수 3인방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성들입니다. 이 별명은 차이 홍보의 후원과 성적 거래를 통해 승진한 성악가의 3명의 여교수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양만친, 페이리, 덩팡리였으며 모두 차이 홍보의 고정적인 연인이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 3명의 교수들은 모두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덩팡리는 스촨 음악학원 성악과를 졸업하고 중국 음악학원에서 성악 석사 과정을 이수했으며 업계에서는 그녀의 노래가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순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전국 성악 대회에서 수상했고 중국 금종상 스촨 지역 심사위원, 공작배 전국 성악 대회 심사위원 등을 맡았습니다. 페이리는 서정적 소프라노 가수이자 석사 연구생 지도교수로 스촨 음악학원 성악과를 졸업한 후 스촨성 가무극단에서 톡장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2007년 10월 그녀는 스촨 음악학원 성악과로 복귀해 교수로 재직했고 2016년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양완치는 스촨 음악학원 성악과 교연조의 책임자, 소프라노 성악 교수, 석사 연구생 지도교수로 활동했으며 스촨성 음악가 협회 회원이자 전국 사회음악 예술 수준 시험의 심사관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이력을 가진 이 3명의 교수들이 사실 차이 홍보의 연인이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들이 학교에서 자주 마주치며도 불화없이 잘 지내왔고 오히려 차이 홍보의 부정한 재산 축적에 중요한 조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마다 열리는 입학 시즌은 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학의 시기였습니다. 학생 한 명당 최소 20만 위안을 받았고 스촨 음악학원은 매년 전국적으로 2억 명이 넘는 예술계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차이 홍보는 이들에게 각자 명목상으로 할당된 자리를 주었으며 부모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내놓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들은 곡식을 베는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특히 덩팡리라는 사람은 더욱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스촨 음악학원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중국 음악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다시 스촨 음악학원으로 돌아와 성악가 부주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덩팡리는 여러 차례 국가급 음악 대회의 심사위원을 맡았으며 스촨 음악학원 입학에 돈이 필요하다는 불문율을 공개적으로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녀가 성악가 부주임으로 임명된 후 입학 비용은 한 명당 18만 위안에서 25만 위안으로 상승했습니다. 덩팡리는 임기 후반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지만 해마다 입학 시즌이 되면 곡식 수학을 위해 직접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외부 음악 학원들이 자리를 배정받는 권한을 쥐고 있었으며 어느 학원이 더 많은 돈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자리를 더 많이 배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학원에도 제한된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의 전체 자리가 부족할 때는 부모들이 외부 학원에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부모와 학생들은 시간과 돈을 낭비했으며 결과적으로 자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큰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학원을 찾아가 따졌지만 학원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덩팡리를 향한 학원들의 불만을 더욱 키웠습니다. 결국 덩팡리도 이러한 외부 기관들로 인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후일의 이야기입니다. 요컨대 차이 홍보를 뒤에 두고 있는 이 홍분이익 단체는 그들 모두가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차이 홍보는 단지 몇 명의 연인을 두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고대의 황제처럼 스촨 음악학원을 자신의 후궁으로 바꾸었습니다. 전해지는 소문에 따르면 스촨 음악학원에는 총 88명의 여교수가 있었고 그중 87명이 차이 홍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진실인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 중 하나는 차이 홍보가 학교 부지에 한 산자락에 2층짜리 개인 별장을 지었다는 점입니다. 이곳은 스촨 음악학원의 여교수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으며 때로는 여러 명의 여교수가 동시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상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차이 홍보의 비리가 폭로된 후 이 별장은 차이 원장의 음란한 후원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차이 홍보의 재산 축적 수단과 그의 성적 일탈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일부는 그를 고발하고자 했으나
차이 홍보를 지지해주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발은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차이 홍보가 높은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권력층과의 관계를 철저히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스촨 음악학원의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차이 홍보가 성급, 부급 지도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고발이 있더라도 이익을 공유하는 고위층이 이를 덮어주었고 결국 익명의 고발 편지는 빠르게 차이 홍보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차이 홍보는 한 번은 전 교직원 회의에서 직접 누군가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은 지금 여기 앞쪽 6번째 줄에 앉아있다. 나를 공경에 빠뜨리면 나는 그 사람의 가족을 평생 공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 발언에 회의장은 큰 동요가 일었고 차이 홍보가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협박할 수 있는지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차이 홍보가 이처럼 거침없이 행동할 수 있었던 자신감은 그가 상층부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특히 그의 인맥관리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능숙하게 자신만의 인맥 네트워크를 조직했고 스촨 음악학원을 사실상 자신의 개인 영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자신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학교 고위직에 하나둘씩 배치했고 그들은 주로 그의 고향인 난충에서 왔으며 대부분의 학력이 중학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친척들이 차이 홍보의 배치로 하루아침에 대학의 고위 교직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모한 행동은 학교 내 많은 직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외부에서는 스촨 음악학원을 차이 가족 대저택이라 비웃었습니다. 이 표현이 과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이 홍보의 딸과 동생 역시 학교 내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학교의 핵심 재정 및 후방 지원 부서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차이 홍보의 모든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친인척들에 의해 보호되고 지지되었으며 그들은 모두 하나의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차이 홍보가 이렇게 방종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의 강력한 권력 네트워크 덕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조카는 스촨 음악학원의 도서관에서 구매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구매 담당 직책은 이익을 챙기기 쉬운 자리였습니다. 차이 홍보의 조카는 외부에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점을 운영했으며 당연히 이 서점은 스촨 음악학원의 도서관에 도서를 공급하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는 학술과 관련이 없거나 시효가 지난 책, 심지어 손상된 책을 저가로 대량 매입한 후 이 책들을 도서관에 고가로 판매하며 엄청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은 완전히 그의 손안에서 이루어졌으며 마치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물건을 건네는 것처럼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패한 거래는 학교 도서관의 자원을 심각하게 저하시켰고 스촨 음악학원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차이 홍보의 가족들은 권력을 남용하며 공금을 유용하고 입학 과정을 조작했습니다. 이런 가족 중심의 부패는 학교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고 학술 분위기는 아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이 홍보는 자신이 누리던 이 행복한 날들이 결국 끝이 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차이 홍보의 여러 부정행위에 대해 누군가는 끊임없이 고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원 조직부 장관인 철란, 오페라 합창가 주임이었던 장리, 그리고 전통수 학원의 원장이었던 양스칭은 차이 홍보를 실명으로 고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은 차이 홍보라는 거대한 부패의 암종을 흔들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고발이 효과를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학교 내부에서 차이 홍보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2012년 스촨성 감찰팀이 스촨 음악학원을 조사할 때 오페라 합창가 주임 장리는 차이 홍보의 인사 문제에 대해 용감하게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발은 결국 그녀에게 큰 불이익을 안겼습니다. 학교 여러 지도자들은 장리와 수차례 면담하며 그녀를 비판하고 교육했고 차이 홍보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달 뒤 그는 스촨성 인민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반면 장리는 학교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고 실망한 그녀는 결국 미국으로 떠나 콜로라도 주립대학 음악학원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습니다. 장리처럼 해외로 떠나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이 모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보호를 위해 침묵을 선택하고 차이 홍보의 부패를 묵인하며 조용히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차이 홍보에 대한 고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익명으로 고발 편지를 보내거나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그를 고발하는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차이 홍보의 부정행위는 수많은 이들의 지속적인 고발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묵살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그의 부패한 행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차이 홍보가 재직하는 동안 스촨성 감사청은 최소 2차례에 걸쳐 차이 홍보와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의 단서를 스촨성 기율검사위원회와 스촨성 교육청의 기율검사부서에 이관했습니다. 2015년 7월 스촨성 청두시 인민검찰청은
차이용보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15년 7월 3일 차이용보는 학교 사무실에서 스찬성 기율검사 기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바로 이틀 전인 7월 1일 차이용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제 부성급의 대우를 받기 시작했다고 자랑하며 그가 곧 누릴 대우에 대해 떠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바로 그 자랑 후 곧바로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확인된 후 스촨성 청두시 인민검찰청은 차이용보를 기소했습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차이용보는 스촨음악학원의 부원장 및 당 위원회 서기로서의 직위를 남용해 여러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964만 4,400위안에 해당하는 금품을 불법적으로 수수했습니다. 또한 그는 금괴 30지과 2만 위안 상당의 뇌물을 받았으며 이 중 214만 4,400위안은 차이용보가 직접 요구한 금액이었습니다. 차이용보가 체포된 후 그의 학교 근처 별장에서 많은 금액의 현금이 발견되었으며 별장의 10여 개의 방에서 수많은 성인용품과 피임용품도 발견되었습니다. 각 방은 서로 다른 테마의 성적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차이용보와 스촨음악학원의 여러 여교수들과의 음란한 관계도 조사가 진행되며 차례로 밝혀졌습니다. 2015년 9월 11일 스촨성 인민검찰청은 차이용보의 뇌물수수 혐의를 정식으로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2016년 2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따라 차이용보는 뇌물수수죄로 1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그가 불법적으로 얻은 모든 수익은 몰수되어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차이용보와 연루된 몇 명의 연인들도 각각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차이용보에 따른 과도한 뇌물수수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아내는 이 충격으로 인해 큰 병을 앓고 결국 평생 마비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차이용보의 몰락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큰 불행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이용보의 몰락이 스촨음악학원 전체에 끼친 영향이었습니다. 차이용보가 저지른 부패는 학교의 명성을 더럽혔고 수많은 학생들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그로 인해 학교는 오랜 시간 동안 혼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후속 사건은 2020년 6월에 발생했습니다. 스촨음악학원 성악과의 3명의 여교수들이 기율검사 기관에 의해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은 모두 입시 부패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가수 3인방으로 불렸던 덩팡리와 관련된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차이용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부패와 탐욕을 넘어서 권력과 돈이 어떻게 순수한 꿈을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의 탐욕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음악이라는 꿈을 포기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교육의 순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교육계에서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어떻게 청산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육은 미래 세대를 책임질 중요한 분야이기에 권력 남용이나 부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이용보 사건은 부패가 학교를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